전남 브리핑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눠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선거구 쪼개기가 헌법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 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대신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이 광양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 해룡면 유권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20억 원 규모의 화양지구 상수도 공사 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상수도 시설 설치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특정하지 못했고 A사가 부담할 필요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08년 화양면 일대에 가압장과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기 위해 배수지 등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추가 공사비를 원인자인 A사에게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전히 위험하고 또 독감도 지속적으로 유행 중이라며 중증화나 사망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은 반드시 동시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65세 이상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의 4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만 총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32개 회원 도시의 1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만과 섬의 가치를 잇따를 주제로 한 원탁회의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총회에서 세계만협회와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참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들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능형 CCTV입니다. 이 CCTV는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으로 측정해 밀집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경찰과 소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부가 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대략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필요한 모든 곳에 설치하려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CCTV를 활용하자니 노후된 기계들이 많아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불법 증축물. 사고 이후에도 이태원 일대엔 여전히 불법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한 불법 증축물이 총 279건이라고 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총 97개의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완료율 고작 13.4% 수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재발 방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전통 민화선양 봄소풍이 순천문화원 전시실에서 민화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통 민화선양 봄소풍은 순천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전통민화로 효를 올리다라는 주제로 민화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